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많은 라이더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핸들 댐퍼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성능 바이크에는 아예 처음부터 달려 나오기도 하고 또 따로 사서 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멋인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핸들 댐퍼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여러분 바이크에도 이게 정말 필요할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핸들 댐퍼, 스티어링 스테빌라이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일 쉽게 생각하면 핸들 조향을 위한 쇼크 업서버, 서스펜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서스펜션이요? 바퀴 충격 잡아주는 거 말고요. 그렇죠. 포크나 쇼크 업서버가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제어하잖아요. 핸들 댐퍼는 핸들이 좌우로 확확 움직이는 걸 제어하는 거죠. 아, 핸들이 막 흔들리는 걸 부드럽게 잡아준다. 이런 거군요. 원리가 좀 궁금한데요. 그냥 무겁게 만드는 건 아닐 테고. 네, 맞아요. 핵심은 유압 저항입니다. 안에 오일이 들어있고요. 핸들이 돌아갈 때 이 오일이 엄청 작은 구멍들을 통과해요. 그때 저항이 생기거든요. 아, 오일 저항? 네, 그 저항력, 그걸 댐핑이라고 하는데 이게 핸들이 돌아가는 속도를 좀 제어해 주는 겁니다. 형태도 여러 가지예요. 핸들 위에 동그랗게 달리는 로터리 타입도 있고 포크 옆이나 아래에 막대기처럼 붙는 리니어 타입도 있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속도 따라서 막 댐핑 힘을 조절하는 그런 똑똑한 녀석들도 나왔죠. 오, 전자식까지. 네, 근데 어떤 방식이든 기본 역할은 같아요. 핸들 조향 속도를 늦춰서 안정성을 높이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요, 보통 라이더들은 핸들링 가볍고 민첩한 거 선호하지 않나요? 왜 일부러 핸들 움직임을 좀 둔하게 만들려는 걸까요?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바로 악명 높은 핸들 털림 때문입니다. 들어보셨거나 혹시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위험한 현상이죠. 핸들 털림. 들어는 봤어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주행하다가 갑자기 움푹 파인 곳이나 튀어나온 곳을 세게 땅 하고 치거나요. 아니면 급가속할 때 앞바퀴가 살짝 들렸다가 땅에 딱 내려오는데 이때 핸들이 똑바로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핸들이 중심을 찾으려고 정말 미친 듯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좌우로 빠바박 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냥 막 제멋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네, 순식간에 그냥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진짜 위험천만한 순간이고 잘못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댐퍼가 필요한 거군요. 고속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죠. 핸들 댐퍼는 바로 이런 고속에서 갑자기 핸들이 격렬하게 떨리는 걸 예방하거나 혹시 발생하더라도 그 강도를 확 줄여서 라이더가 어떻게든 다시 제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네, 고속 안정성은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평소 주행할 때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특히 저속에서 유턴하거나 골목길 같은 데서는 핸들이 너무 뻑뻑하게 느껴진다거나? 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핸들 댐퍼는 속도 감응형으로 설계가 돼요. 속도 감응형이요? 네. 그러니까 핸들에 천천히 돌릴 때는 저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달렸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핸들이 갑자기 확 하고 빠르게 돌아가려고 할 때 있죠. 아하,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위급할 때 딱 나타나서 도와주는 경호원 같은 느낌이네요. 네,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신기하네요. 그럼 주로 어떤 바이크들이 이런 핸들 댐퍼를 많이 쓰나요? 주로 아무래도 고출력 스포츠 바이크들이 있죠. 600cc급 이상 슈퍼스포츠나 리터급 바이크들. 이런 바이크들은 순정으로 달려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많이들 추가로 장착하시죠. 왜 그런 고성능 바이크에 주로 필요한 거죠? 그게 출력이 워낙 세고 또 앞뒤 바퀴 사이 거리, 그러니까 휠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리고 핸드 각도라고 하는 스티어링 헤드 각도도 꽤 가파르게 서 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핸들 털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아, 구조적으로 취약하군요. 네. 그리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프로드 바이크에도 꽤 많이 있어요. 오프로드요? 네. 울퉁불퉁한 길을 막 빠르게 달리다 보면 앞 타이어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때 핸들이 안정적이어야 하니까 댐퍼를 다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요. 반대로 할리 같은 크루저 타입 바이크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크루저들은 일단 좀 무겁고 휠 베이스도 엄청 길잖아요.
핸들 각도도 완만하고 전반적인 설계 자체가 핸들 털림이 잘 안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핸들 댐퍼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안전 말고 다른 이유로도 다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어떤 분들은 핸들 댐퍼가 주는 그 약간 묵직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 그 핸들링 감각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시고요. 또 그냥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 같은 느낌으로 장착하기도 하죠. 그리고 솔직히 그냥 외관상 멋있어 보여서 다는 경우도 무시 못하죠. 하하,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요즘 들어서 내 바이크 핸들링이 좀 이상하다, 좀 불안정하다 싶으면 아, 이거 핸들 댐퍼 달아야겠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핸들 댐퍼는 무슨 핸들링 문제의 만면통치약이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인 바이크는 그냥 놔둬도 직진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스스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최근 들어서 주행 중에 핸들이 좀 불안정하다, 떨린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요. 댐퍼를 달 생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타이어 상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모는 어떤지, 공기압은 제대로 맞는지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타이어 점검이 우선이군요. 네. 그리고 나서 휠 밸런스가 틀어지진 않았는지, 앞뒤 바퀴 정렬은 맞는지, 또 그 핸들 돌아가는 축 부분에 있는 베어링, 스티어링 헤드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유격이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면 정비를 받는 게 순서입니다. 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그걸 그냥 놔두고 댐퍼만 다는 건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문제를 덮어두는 거죠. 와, 오늘 진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핸들 댐퍼가 뭔지, 왜 필요한지,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무작정 댐퍼부터 달게 아니라 내 바이크 상태 점검이 먼저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라이딩 스타일이나 바이크 특성을 생각해 볼 때 핸들 댐퍼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부분, 타이어나 베어링 점검이 더 시급한 건 아닐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